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왔다. 초겨울이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바닥은 축축했고 검은 구두 밑창마다 물이 묻어났다. 새벽 2시. 조문객도 거의 빠진 시간. 국화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빈소 안에서 한 여자만 멍하니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다. 서은주. 58. 방금 부모를 동시에 잃은 딸이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진 뒤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시골 내려가던 길, 고속도로 연쇄 추돌. 그리고 하루 만에 부모가 모두 사라졌다. 은주는 아직 현실감이 없었다. 근데 그 조용한 빈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였다. 은주가 천천히 고개 돌렸다. 남편 박성태가 구석 테이블에서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작은 아들 박준혁도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보험이 5억이면 어머니까지 합치면 거의 9억 넘겠는데? 은주 얼굴이 굳었다. 긴 정적. 성태는 은주가 듣는 줄도 모르고 말했다. 장례 끝나면 집 정리부터 해야지. 시골 땅도 빨리 넘기고. 준혁도 고개 끄덕였다. 엄마는 어차피 혼자 못 관리하잖아. 순간 은주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다. 아직 부모관도 발인 전이었다. 근데 보험금 이야기부터 하고 있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성태가 고개 들었다.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현실 이야기하는 거지. 당신도 정신 차려야 돼. 앞으로 돈 들어갈 때 많아. 은주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 근데 성태는 짜증난다는 듯 말했다. 그럼 울기만 하면 돈 나오냐? 그 순간 빈소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큰아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성태도 버럭 소리 질렀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은주는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다. 왜냐면 저 말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결혼 35년 동안 남편은 늘 돈부터 계산하던 사람이었다. 은주 친정이 조금 잘 살던 시절엔 친정만 찾았다. 근데 친정 사업 망하고 어려워졌을 땐 연락도 줄였다. 명절에도 말했다. 가난한 집은 도움 안 된다. 그 말에 은주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 근데 오늘 부모 장례식장에서까지 저럴 줄은 몰랐다. 그날 새벽 은주는 결국 빈소박 계단에 혼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숨도 잘 안 쉬어졌다. 근데 그때였다. 뒤에서 누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다. 추워요. 은주가 돌아봤다. 며느리 김수연이었다. 43. 평범한 동네 미용실 원장이었다. 성태는 늘 수연을 무시했다. 고작 미용사 주제에 우리 집 수준이랑 안 맞는다. 근데 이상하게 힘든 순간마다 수연만 은주 곁에 있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잠깐 집에 가서 쉬세요. 은주는 힘없이 웃었다. 엄마 아빠 두고 어떻게 가니? 그때 수연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다. 망설이던 수연이 아주 작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 보험 이야기 들으셨어요? 은주가 눈물 닦으며 고개 들었다. 무슨 이야기? 수연은 주변 한번 살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아버님이 보험 설계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수령임 바꾸는 이야기 같았어요. 순간 은주 얼굴이 굳었다. 뭐?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 끝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긴 정적. 은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냐면 부모님 보험은 원래 은주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남편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빈소 안에서 성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은주 어디 갔어?
유족이 자꾸 자리 비우면 어떡해.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이었다. 35년 동안 참고 살던 여자가 처음으로 남편을 무섭게 보기 시작한 건 발인 다음 날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근데 이상했다. 성태는 슬퍼하는 기색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바빴다.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험금 들어오면 바로 맞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 손끝이 차가워졌다. 막는다는 말. 그건 빚쟁이들이 쓰는 말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 서랍을 처음 열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대출 독촉장, 카드 연체, 사채 계약서. 금액만 7억이었다. 은주 숨이 턱 막혔다. 미쳤네. 알고 보니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몰래 투자 중독에 빠져 있었다. 주식, 코인, 불법 선물 투자, 집까지 담보 잡혀 있었다. 그리고 부모 사망보험금을 자기 인생 마지막 동아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은주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35년 결혼 생활이 순간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 거기에 적힌 이름. 박성태. 남편이 몰래 위임장까지 만들려 했던 거였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 성태였다. 성태는 서류 들고 있는 은주 보자마자 얼굴 굳었다. 그걸 왜 봐? 은주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 죽음을 돈으로 보고 있었어? 근데 성태는 뻔뻔했다. 오히려 소리 질렀다. 그럼 어떡하라고. 나 지금 다 끝장나게 생겼어. 당신 부모 돈 아니면 우리 집 다 망한다고. 은주 눈물이 터졌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계산기 두드린 거야? 성태도 악에 받쳐 있었다. 당신은 현실 몰라. 나도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큰아들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버리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성태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다. 더는 안 된다고. 며칠 뒤 은주는 혼자 시골 내려갔다. 부모님 집이었다. 낡은 단독주택. 마당 장독대도 그대로였다. 근데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아직 부모 체온 남은 것 같았다. 은주는 결국 부엌에서 울음 터졌다. 엄마. 근데 그때였다. 장롱 아래 작은 열쇠 하나가 보였다. 은주는 기억났다. 아버지가 예전에 말했다. 사람 너무 믿고 살지 마라. 특히 돈 앞에서는. 그 열쇠는 안방 금고 열쇠였다. 은주 손 떨며 금고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건 통장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었다. 서류 봉투 하나. 은주는 천천히 봉투 열었다. 그 안에는 보험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수령인 서은주 단독. 은주는 멍하니 서류만 봤다. 근데 마지막 장에 아버지 손글씨가 있었다. 은주야. 혹시라도 힘든 일 생기면 참고만 살지 마라. 너는 평생 우리한테 미안해했지만 우린 내가 제일 안쓰러웠다. 그 순간 은주 무너져 내렸다. 평생 친정에 짐 되기 싫어서 참으며 살았는데 부모는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딸이 어떤 결혼 생활 하는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서울 올라온 날 수연이 은주 손 잡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은주는 울면서 말했다. 애들 때문에 버텼어. 수연도 결국 울었다. 근데 어머니 무너지면 가족도 다 무너져요. 그날 밤 성태는 또 돈 이야기 꺼냈다. 보험금 들어오면 일단 내 빚부터. 근데 은주가 처음으로 남편 말 끊었다. 안 줘. 성태 표정 굳었다. 뭐? 은주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돈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줘. 순간 성태가 식탁 내려쳤다. 서은주. 근데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부모 목숨값이야.
당신 도박빚 막으라고 받은 돈 아니야. 긴 정적. 그리고 처음으로 큰아들 준호가 엄마 편에 섰다. 엄마 말 맞아요. 작은 아들 준혁은 흔들렸다. 왜냐면 준혁도 아버지 따라 돈 욕심 생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가족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성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건 장례 끝난 지 딱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저녁 8시, 은주는 부엌에서 멍하니 된장찌개만 끓이고 있었다. 가스 불 위 냄비는 끓고 있었는데 집안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때였다. 쾅! 현관문이 갑자기 흔들렸다. 준혁이 화들짝 놀라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또다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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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초인종까지 미친 듯 울렸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터졌다. 박성태. 문 열어 이 새끼야. 순간. 은주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떨어졌다. 성태 얼굴도 새하얘졌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누구예요? 성태는 대답 못했다. 근데 밖에서는 계속 소리 질렀다. 야. 숨어 있으면 끝이냐? 돈 갚으라고. 쿵. 현관문 손잡이가 거칠게 흔들렸다. 은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냐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옆집 문 열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무슨 일이야? 빚쟁이들 아니야? 그 순간 성태가 갑자기 소리쳤다. 조용히 좀 해. 근데 밖에서 비웃음이 터졌다. 조용? 돈 떼먹고 조용 찾냐? 보험금 들어온다며. 장인 장모 죽었다고 좋아하더만. 순간 은주 눈빛이 흔들렸다. 준혁 얼굴도 굳었다. 뭐? 준혁이 천천히 아버지 쪽 돌아봤다. 아버지 지금 밖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성태는 식은땀 흘렸다. 그게 아니라. 근데 이미 늦었다. 밖 남자가 또 소리 질렀다. 우리 돈 막으려고 보험금 기다리는 거 다 안다. 안 나오면 아들 직장까지 찾아간다. 준혁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9. 중소기업 겨우 들어가 자리 잡아가던 아들이었다. 근데 회사까지 찾아온다는 말에 눈빛이 완전히 흔들렸다. 아버지, 대체 얼마를 쓴 거예요? 성태는 결국 소리 질렀다.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조금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어. 은주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조금? 성태는 악에 바친 사람처럼 말했다. 처음엔 3천이었어. 근데 잃고 나니까 복구해야 하잖아. 한 번만 다시 올라가면 된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다.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보험금 노린 거예요? 성태가 버럭 소리 질렀다. 노린 게 아니라 가족 돈이잖아. 부부끼리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은주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35년 동안 참고 살던 얼굴이 아니었다. 가족?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근데 더 무서웠다. 당신 지금 가족 이야기해? 성태도 지지 않았다.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내가 평생 돈 벌어왔잖아. 근데 은주가 처음으로 남편 말을 끊었다. 벌어? 당신이? 순간 성태 말문 막혔다. 은주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 IMF 때 사업 망했을 때 누가 식당 설거지했어? 당신 술 먹고 들어와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애들 학원비 냈어? 당신 카드 막느라 내가 친정 가서 얼마나 고개 숙였는지 알아? 준혁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늘 자기가 가족 먹여 살린 가장인 척했었다. 근데 은주는 계속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몇 번이나 몰래 생활비 보내준 줄 알아? 성태 얼굴이 굳었다. 그런 얘길 왜 지금 해? 왜 지금 하냐고. 그 순간 은주 눈물이 터졌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 죽음을 돈으로 봤으니까. 쾅. 밖에서 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박성태, 오늘 안 나오면 차 압류 들어간다. 준혁이 결국 소리쳤다. 그만 좀 해요, 아버지. 집안 공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준혁은 머리 감싸주고 주저앉았다. 우리 집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순간 성태가 갑자기 은주 붙잡았다. 당신만 도와주면 끝나는 일이야. 보험금만 주면 다 해결돼. 근데 은주는 천천히 남편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니, 안 끝나. 성태 눈빛 흔들렸다. 은주는 남편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돈 잃은 게 아니야. 사람을 잃은 거야. 성태 입술이 떨렸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평생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사람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안 돌아와. 그 순간 성태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왜냐면 35년 동안 서은주는 단 한 번도 자기 앞에서 이런 눈빛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렵고 참고 울기만 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부모님 보험금. 당신 도박빚 막으라고 받은 돈 아니야. 그 돈은 내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남긴 마지막 삶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빚쟁이들 욕설이 들리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집안이 더 조용했다. 왜냐면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진짜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부부였다는 걸. 그날 밤이었다. 집에서는 또 싸움이 났다. 성태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 보험금만 들어오면 끝난다니까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다 해결한다잖아. 은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숨이 턱 막혔다. 같은 집인데 벽이 아니라 감옥 같았다. 결국 코트 하나 걸치고 집을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밤 11시. 거리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은주는 멍하니 택시를 탔다. 그리고 기사에게 말했다. 서린 요양병원 가주세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병원이었다. 택시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엄마가 전화했었다. 은주야, 밥은 먹었니? 늘 똑같은 말. 근데 그날은 유독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다. 은주는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다. 응,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할걸. 병원 도착했을 땐 밤 11시 반이었다. 로비는 조용했다. 야간 당직 간호사만 졸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얼마 전에 여기 계셨던 최정자 보호자인데요. 간호사가 순간 표정 굳혔다. 아마 기억하는 눈치였다. 부모 동시에 떠나보낸 보호자. 쉽게 잊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잠시 뒤 50대쯤 된 수간호사가 걸어왔다. 은주를 보자 조용히 손을 잡았다. 늦은 시간에 오셨네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은주 눈가가 바로 젖었다. 수간호사가 낮게 말했다. 어머님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 많이 하셨어요. 은주 입술이 떨렸다. 저요? 네. 계속 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너무 오래 참고 산다고. 순간 은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작은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은주는 멍하니 바라봤다. 투명 테이프가 들어있는 오래된 녹음기였다.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이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은주 씨 꼭 혼자 있을 때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순간 은주 숨이 턱 막혔다. 녹음기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삐뚤한 글씨. 우리 딸 은주에게. 엄마 글씨였다. 손 떨리던 마지막 글씨. 은주는 녹음기 만지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졌다. 수간호사가 보호자 휴게실 문을 열어줬다. 여기서 들으세요.
휴게실은 조용했다. 자판기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 눌렀다. 칙.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 엄마였다. 늙고 지친 목소리. 하지만 분명 엄마였다. 은주야.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은주 입 틀어막고 울음 터졌다. 녹음 속 엄마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마 산소호흡기 끼고 녹음한 것 같았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하다. 은주는 계속 고개 저었다. 아니야, 엄마. 아니야. 근데 녹음은 계속됐다. 엄마는 다 알았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사위 눈치 보는 거. 애들 때문에 혼자 우는 거. 괜찮은 척 사는 거. 순간. 은주 무너졌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다. 친정에도 숨겼다. 행복한 척했다. 근데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녹음 속 엄마가 작게 웃었다. 부모는 안다.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긴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 은주야. 이제는 내 인생 살아. 엄마 아빠 때문에. 애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너무 오래 참았다. 은주는 결국 녹음기 끌어안고 오열했다. 숨 넘어갈 듯 울었다. 평생이었다. 착한 딸. 참는 아내. 희생하는 엄마로만 살았다. 근데 단 한 번도 서은주로 살아본 적은 없었다.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약했다.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그리고 보험금. 은주 숨 멈췄다. 그 돈. 절대 아무한테 뺏기지 마라. 그건 우리 은주 다시 살라고 남긴 돈이다. 순간 은주 눈 감고 울음 터뜨렸다. 병실 복도까지 울음소리 퍼질 정도였다. 녹음 마지막. 엄마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우리 딸, 이제 행복해라. 칙. 테이프 끝나는 소리. 휴게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근데 은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녹음기 끌어안은 채 고개 숙이고 계속 울었다. 수간호사가 말없이 휴지 가져다 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뿐이셨어요. 은주는 결국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병원 바닥.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마치 어린애처럼 울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기가 지키려 했던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희생만으로 버티던 관계였다는 걸.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다는 걸. 아들 준혁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보험 관련 계좌 조회창이 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왜 내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뒤에서 문이 열렸다. 뭐하고 있냐? 아버지 성태였다. 성태는 술 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가족 일이야. 내가 확인해도 되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거 엄마가 알면. 성태가 끊었다. 알면 뭐. 어차피 다 같이 사는 돈인데. 그 말이 이상했다. 같이 사는 돈. 준혁은 순간 멈췄다. 성태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가 살려면 그거밖에 없어. 너도 알잖아. 회사도 힘들고 집도 넘어가고. 준혁 손이 천천히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럼 외할아버지 돈으로 막는 거예요? 성태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막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지. 그 말에 준혁 얼굴이 굳었다. 잠깐 정적.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리? 은주였다. 조용히 서 있었다. 준혁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이건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가 말했다. 너도 이제 그 말 쓰네. 정리. 준혁 눈이 흔들렸다. 엄마 난 그냥. 하지만 은주는 끊었다. 누가 시켰니? 순간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성태가 끼어들었다.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은주가 남편을 보지 않았다. 준혁만 보고 있었다. 준혁아, 엄마 눈 봐. 준혁은 눈을 피했다. 은주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 너 엄마 아빠 돈 보려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말에 준혁이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냥 확인만. 그 순간 은주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너는 누구 편이야? 정적. 준혁 입술이 떨렸다. 난 그냥. 하지만 끝까지 말 못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알겠다. 그리고 한마디. 너도 결국 돈이 사람보다 먼저였구나. 그 순간이었다. 준혁 얼굴이 무너졌다. 아니야, 엄마. 나는 그냥 아버지가. 하지만 말이 끊겼다. 준혁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 모르겠어.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울음이 터졌다. 아버지는 살자고 하는 거고, 엄마는 사람 얘기하고,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그냥 둘 다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 긴 정적. 그 말에 은주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잠시 후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너도 무너지고 있구나.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울면서 말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은주는 바로 끊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내가 누구 편인지부터 생각해. 그날 밤이었다. 집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벽마다 싸움이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은주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식탁 위에 단 하나의 서류를 올려놨다. 이혼 서류였다. 성태가 들어오다 멈췄다. 잠깐 그 서류를 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또 시작이야? 성태는 코웃음 쳤다. 이 나이에 이혼? 누가 당신 데려간다고 이러냐? 그 말은 늘 쓰던 말이었다. 비웃음, 무시, 확신. 근데 이상하게 은주는 웃지 않았다. 화도 안 냈다. 조용히 말했다. 데려가길 바라는 거 아냐? 성태가 잠깐 멈췄다. 은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나 살려고 하는 거야. 긴 정적. 성태가 처음으로 말이 끊겼다. 뭐? 은주는 천천히 서류를 밀어줬다. 3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잠깐 멈췄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 못했어. 성태 얼굴이 굳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쌓인 거야. 짧은 정적. 당신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쓰러질 때 내가 대신 일어났고, 당신이 빚 숨길 때 내 이름이 대신 쓰였고, 당신이 가장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냥 조용히 뒤에 있었어. 성태 입이 굳었다. 처음이었다. 반박이 바로 안 나왔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근데 오늘 깨달았어. 이 집은 가족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 성태가 갑자기 소리쳤다. 무슨 구조? 우리가 무슨 남이야? 은주는 그 말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맞아. 남은 아니지. 잠깐 멈췄다. 근데 부부도 아니었어. 긴 침묵. 그 말에 성태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럼 뭐였는데? 은주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버텨줬던 거야. 성태 입술이 떨렸다. 서은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나로 살고 싶어. 그 순간이었다. 성태가 갑자기 웃었다. 짧게, 비웃음처럼. 그래서 이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 근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해결 아니야. 정리야.
보험금 지급일이었다. 은행 안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들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공간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성태는 계속 은주 뒤에 서 있었다. 마치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람처럼. 눈빛이 초조했다. 빨리 처리하면 되잖아. 사인만 하면 끝이야. 은주는 아무 말 없었다. 서류만 들고 있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잠시만요. 그 말에 성태가 바로 끼어들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령이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끊겼다. 성태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직원이 다시 말했다. 보험금 수령인은 단독 지정입니다. 서은주님입니다. 긴 정적. 성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목소리가 급해졌다. 그게 말이 돼요? 부부인데. 직원은 규정만 다시 말했다. 계약서 기준입니다. 그 순간 성태 고개가 천천히 은주 쪽으로 돌아갔다. 은주야.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이거 아니지. 우리 얘기하자. 우린 부부잖아. 그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었다. 근데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부부였지. 잠깐 멈췄다.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계산기 두드리기 전까지. 성태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때 상황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은주는 차갑게 웃었다. 아주 짧게. 상황? 내 부모 죽은 날. 당신은 숫자부터 세고 있었어. 그날부터. 우린 끝이었어. 성태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야. 그건 돈 문제였지 관계 문제가 아니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사람 문제였어. 성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은주야. 우리 35년이야. 그 말에 은주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길었어. 그래서 더 늦게 끝났어. 그 순간이었다. 성태가 무너졌다. 나 지금 진짜 끝이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은행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성태는 서류를 바라봤다. 아무 의미 없는 종이처럼.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기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였다는 걸. 몇 달 뒤, 은주는 작은 국밥집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누군가를 위한 밥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이어가기 위한 밥상이었다. 수연은 가끔 들렀다.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었다. 준호도 퇴근 후 잠깐씩 들러 가게 전구 하나씩 고쳐주고 갔다. 준혁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가족은 화해한 게 아니었다. 그냥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손님이 모두 나간 뒤였다. 은주는 혼자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딸랑. 성태였다. 예전의 성태가 아니었다. 초라했다. 정확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그는 한참 서 있다가 말했다. 나왔다. 은주는 잠깐 불을 낮췄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 한 그릇을 밀어줬다. 성태는 그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국을 한 숟갈 뜨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성태는 다시 말했다. 나 진짜 다 잃었다. 은주는 국 냄비를 저으며 말했다. 알아. 또 정적. 성태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돌아갈 때는 있다고 생각했어.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돌아오는 곳 아니야. 성태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경계선이었다.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는 국을 다시 저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보다 무너뜨린 순간이 더 오래 남아. 나는 이제 그거 안 안고 살아. 성태는 끝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문이 열렸다. 딸랑. 그가 나가는 순간에도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국은 계속 끓고 있었다. 그리고 은주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눈이 내렸다. 그리고 국 냄비에서는 김이 올라왔다. 이 집의 이름은 엄마의 밥상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밥상도 아니었다.